볼까요? 자, 1번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자, 이구도 문화에 마호메트 이사가 베푼 관용 맞지? 관용. 2번은 글쓰니 비잔티인의 찬란한 문명의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이들의 관용이거든. 이건 지킨 사람들의 관용이지 만든 사람의 관용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답이야. 3번은 글쓰니는 관용의 전통 덕분에 터키가 역대 문명을 계승하게 된 나라로 자부할 수 있게 됐다. 맞지? 이래서 대화와 공존의 도시가 된 거고. 4번은 글쓰니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깊은 성찰과 타인의 이해를 통해 내면 내정을 깨달아야 하는 관용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중략 바로 밑에. 자, 5번에 현란한 빛의 형에는 글쓰니가 불러모습의 깃들을 떠 여기는 관용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거기 그 현란한 빛의 형을 연출하는데 뭐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본은 과거, 현재, 동과 서의 거대 합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 그러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31번, 31페이지가 있는데 시간이 또 어렵진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다시 앞으로 갈 건데. 자,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닐일이 되지. 근데 그 보리필이 불며랑 그 닐일이가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각행의 1행과 그 다음에 4행이 반복이 되고 있고, 자, 이 반복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운율. 그 다음에 2, 3을 계속 바꾸는 거, 1, 3 똑같고, 여기서 이제 구조적 안정성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럼 2, 3행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시의 중심 내용인데, 첫 번째 연은 보리필이 보면 봄언덕 고향 그림 피리를 일이 되지. 첫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림. 요게 이제 정사야. 고향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이어는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해서 두 번째는 어린 때 그리워하지. 자, 일단은 요 그리워라는 게 이 사람이 주된 정서가 되는 거고, 자, 이 그림의 대상이 고향과 어린 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의 대상. 그러니까 고향과 어린 때니까 이 사람이 고향 밖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라났고, 그 다음에 그 자라난 이후, 고향을 떠나고 자라난 이후에 고향에 대한 그림, 어린 때에 대한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리필이 불며 인한의 거리, 뭐 인간 세계라는 뜻이거든. 인간사 그리워해서 3년에서는 인간성을 그릴 때, 그건 인간 세상에 대한 그림이야. 그럼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이 그 나병 걸린 사람이래. 나병을 지금 뭐라 그러더라? 한센병? 그거 걸린 사람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때에 대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인간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던 시절의 그리움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보리필이 불며 강랑의 기사나. 기사나는 기가 몇이나 되거든. 산과 강이 몇인가 하는 거야. 강랑의 기사나는 내가 방랑하면서 몇 개의 산과 강을 다녔던 거야. 그런 뜻이야. 눈물의 언덕을 피닐리에서 사연에서는, 자, 여기서는 1, 2, 3까지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났는데, 자, 여기서는 이 사람이 방랑을 했고 여러분들을, 그 다음에 눈물의 언덕을 눈물을 흘리면서 방랑한 거지. 뭐 비의 슬픔 정도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방랑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방랑을 하면 다니면서 이 고향과 어린 시절과 인간 세상에 대한 그림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그리움이지. 주제는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과 그다음에 방랑하는 삶의 대한 정함. 그래서 굳이 따지면 삶에서 느끼는 그리움은 1에서 3년이 되는 거고, 방랑한 삶에 대한 정함은 4년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점, 이 글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센병 걸려가지고 떠나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 현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 어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슬픔과
그다음에 이전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2번 풀어보세요. 우리 볼까요? 자, 이 고기는 이 사람이 이제 문둥이가 된 거를 알게 된 상황이지.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자리 거라 하고 왔고, 그 다음에 고향 땅에 왔는데 이꼴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인간 폐업령이 내렸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세상을 자리 거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처지였기에 떠나야 돼. 인간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사대의 그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맞아. 어린 시절에 대한 시인의 기억 속에서 고향 땅 함흥은 꽃청산의 모습이야. 고향이잖아. 고향 그리워. 그지? 그러니까 맞아. 3번 시인이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지나는 곳들을 눈물에도 느꼈겠군. 슬프지. 뭐 피 맺힌 서름과 뉘우침 그런 거 나오니까. 4번은 시인이 느꼈던 피 맺힌 서름과 뉘우침은 어린 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소산이라 그러면 어린 때 그림이 안 되겠지. 어린 때가 그립지 않겠지. 어린 때가 긍정적인가 그리워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9까지가 아마 저기 과제였던 거고 다시 중도로 갈게요. 2016학년도에 2017학년도 210쪽을 할게요. 이번에 이제 많이 틀리는 애가 24번을 많이 틀리고 25번하고 26번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그래프가 있어서 그렇지. 자, 1문단은 돈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이 과정에 많구나.
이건 이제 통화량의 정의가 먼저 나오지. 돈의 총량. 자, 이게 과도하게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업률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조절이 잘 돼야 된다는 뜻이야. 자,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할 적절한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뭐가 중요하냐?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있는 거야. 자, 1분단은 뭐가 있냐? 통화 정책의 중요성. 자, 이걸 설명하려고 통화량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통화량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통화량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얘기해주고 그런 거야.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유동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 현금으로 금방 바꿔지는 게 유동성이야.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중요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통화량 파악이 어려워. 자, 문제 정도가 있어. 그래서 이 문단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 더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해서 두 번째는 통화량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나오거든. 자, 이거 나오는데, 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에게 공급함으로써 창출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이제 본원통화가 있어. 이거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거야. 중앙은행이라고 이제 한국은행이지. 얘가 발행을 해줘. 자,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부는 현금과 그 다음에 예금으로 나눠진대. 본원통화가.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 자, 얘도 다 통화래. 현금도 통화고 예금도 통화. 유동성 때문에. 그런데 이 예금이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대출된다. 이 예금도 어떻게 되냐? 지급준비금하고 나머지 이제 대출이 된대. 얘는 왜 남겨놓냐면 내가 돈을 맡겨놨어. 근데 은행에 가서 저기 예금하고 주세요 했더니 돈 없는데요. 그래 봐. 왜 없어요? 다 대출했는데요. 그 은행 끝나는 거야. 내 돈 가지고 지금 이상한 거 한 거잖아. 내가 돈 달라는데도 안 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부는 이 돈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대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신용창조라고 한다. 요거 이제 대출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이제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요 대출이 통화가 새로 만드는 거. 새로 만들어진 통화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통화가 얘를 가지고 우리는 신용창조라고 하는 거야. 말은 되게 어렵지만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 중에서 일부가 예금으로 들어가. 은행이, 시중은행에.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일부를 대출을 해. 그 시중은행 일부는 대출한 게 이제 신용창조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는 10,000원이 시중에 대출될 때 예금액 10,000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대출된 10,000원이 통화량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런 거 예금이 10,000원이야. 근데 대출을 10,000원 내겠어. 그럼 여기 두 개 합치는 거야. 그냥 생각으로는 여기서 10,000원인데 10,000원 빌려줬으니까 0이 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여기도 같이. 그 다음에 이러한 신용 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몇 배 더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되면서 통화 승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신용 창조가 반복이 되고 이 증가된 배수 요거에 계속 증가되는데 증가된 배수를 통화 승수라고 한대.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본원통화에 대한 설명,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 예금 그 은행에서 예금 중에서 일부 대출하고 신용창조 이걸 계속 반복해서 늘어나는 거를 통화 승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야.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 시중 현금을 들어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예금액만큼 시중에 현금도 줄어들어서 현금 은행 예금이 돼. 그러면은 예금액만큼 시중 현금이 줄어든다는 얘기 뭐냐? 여기서 지금 10,000원을 대출했잖아. 다시 3,000원이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여기 7,000원 되고 13,000원 되잖아. 그럼 똑같아지는 거야. 걔는 예금을 여기 10,000원 대출했다가 내가 다시 갚았어. 여기 지금 또 3,000원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야. 이때는. 자, 그 다음에 3문단. 자,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울 까닭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요게 유동성 정도 때문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이제 그 2문단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답을 3문단에서 써줬어. 유동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파악이 어려워.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지표를 만들어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일단 2003년 기점으로 앞에서 하는 거 뒤에서 하는 게 달라. 구분을 해야 돼. 앞 시기는 2003년 이전이야. 자, 일단은 2003년 이전. 자, 그거는 통화와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지표를 사용했다. 자, 통화, 총통화, 유동성이래. 통화, 총통화, 그 다음에 총유동성. 자, 세 가지인데 이걸도 나눴지. 자, 통화, 총통화, 현금과 예금은행의 금융상품. 자, 통화, 총통화는 현금. 자, 예금은행의 금융상품. 그 다음에 총유동성이 여기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 추가됐다. 자, 총유동성에는 자, 요거에다가 자, 플러스 비금융기관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래. 느낌이 잘 안 오지 얘가. 그 보험회사에도 저기 있어. 보험사에도 예금 있어. 적금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에도 있어. 증권사에도 있어. 이런 거.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제 우리가 은행이랑 이름 붙은 애들. 자, 근데 2003년 이후에는 2003 이후가 나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쪽이 중요하냐? 이쪽이 중요해. 최근 게 중요하지 옛날 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2003년 이후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자, IMF 통화금융 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강의통화, LF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 세 가지가 나오지. 협의통화, 강의통화, 그 다음에 LF. 자, 협의통화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의 요구불 예금 및 수식, 입출식, 저축성 예금 포함된다. 이건 현금. 그 다음에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좀 뭐가 많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축성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건 우리 그 체크까지 쓰는 그걸 얘기. 몰라도 돼. 자, 요구불 예금과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의 요구에서 즉시 현금을 바뀔 수 있기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현금 같은 지표에 묶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유동성이 크대. 즉시 현금화돼. 그래서 유동성이 크다. 자, 근데 광의통화가 있는데 자, 이거는 협의통화 더하기 자, 추가가 되는 건데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낮은 상품까지. 그 다음에 모든 금융기관에 자, 이자를 포기해야 현금화가 되는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누구냐? 유동성이 낮아. 일정 기간이 안 되면 이자를 안 주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일정 기간을 채워야지 이자를 다 주는. 은행 다 이자를 주거든? 하루만 맡겨도.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있나 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기예금 등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들이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만기 2년이네야. 만기 2년의 금융상품이 해당하고, 다만 이전 지표의 충통화에 포함됐던 만기 2년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래서 이건 2년 미만. 이건 2년 미만. 자, 그 다음에 이제 LF가 나오는데, 자, LF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등, 자, 이제 광의통화는, 이거는 LF는 광의통화에다가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여기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따지면 얘가 제일 조금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통화량이 큰 거야. 따져보면. 자, 3문단. 보통 광의통화는 시중에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통화 승정 시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 얘 누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자, 그리고 협의통화는 단기 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 금융시장. 자, 이렇게 LF는 실물경제의 규모, 이거는 실물경제의 규모. 이 조금 꼬장이 게 협의통화 얘기한다면 이거 얘기하고 광의통화 얘기한다면 이거 얘기하고 LF 얘기한다면 이거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굳이 나눈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 한 거야. 이거 시간 가라고 그러다가 일단 시간 가라고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야. 얘는 글을 어떤 바보가 이따위로 쓰니? 그렇잖아. 니나도 글 쓴다고 생각해봐. 협의통화에 대한 내용 다 쓰고 광의통화에 대한 내용 다 쓰고 LF에 대한 내용 다 쓰고 이래야지 정상적일 거 아니야. 읽을 때도 편하고. 근데 얘하고 얘기하는데 순서도 안 맞아. 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는 그 문제 낸 사람들 꼬장이라고 보면 돼. 4월 거는 그 4월 게 어디더라? 부산인가 뭐 그런 거 같은데. 서울인가? 4월은 부산이. 4월이 부산인가 모르는데 한 번씩 꼬장을 내. 시골놈들이. 원래 촌놈들이 늘어. 문제는. 서울에도 깨끗하진 않은데 촌놈일수록 문제가 희한하게 돼. 자, 하여튼 3, 4문단은 그건데 그 통화에 대한 얘기인데 2003년 이전과 2003년 이후를 얘기했거든. 누가 더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어? 2003년 이후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자, 22는 유동성의 의미가 어디 나오냐? 1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끝에 나와. 얘가 눈에 잘 안 보여. 거기 나오고 지급준비금의 용도는 지급준비금을 찾으면 되지. 2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번째 예금자 인출에 대비해 통화량 파악의 필요성은 나오지. 거기는 이제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국가별 통화 지표 종류는 안 나오지. 우리나라 것만 나오지. 그래서 4번이다. 자, 그다음 기억에서 강조했을 내용인데 IMF 통화금융 매뉴얼인데. 자, 그러면 통화의 매뉴얼 보면 협의통화, 광의통화, LF거든. 하나씩 봐봐. 1번은 통화지표에 맞도록 금융상품의 만기와 이자율 중 제정. 이 만기와 이자율 제정비가 아니지. 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야. 그래서 유동성이 큰 거, 낮은 거, 제일 낮은 거지 포함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유동성이 더 낮고 얘보다는 얘가 유동성이 더 낮은 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자, 이번 통화지표를 변경한 예금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유동성은 맞는데 조절이 아니지. 유동성에 따라서 분류한 거지. 3번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여기 유동성의 기준 정도.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높고 제일 낮고 그렇게 되는 거야. 3번이 다. 자, 24번은 자, 똑같이 보면 돼. 중앙은행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100만 원을 자, 그럼 중앙은행이 얼마를 줬냐? 여기 있는 김 씨한테 100만 원을 줬어. 100만 원. 얘가 뭐야? 본원통화야. 본원통화. 자, 그 ANA 요걸 예금을 입금했대. 자, 요거 이제 어차피 똑같아. 얘는. 자, 100만 원 입금했어. 자, 여기서 어디까지 갔냐? 요걸 그대로 A 은행에 자, 100만 원을 예금했어. 얘 대출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본원 통화 지금 내려간 거야. 100만 원. 대출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이 은행은 이 예금 중 10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나누고 90만 원을 대출했대. 자, 10만 원. 있고 여기 중요하지 않아? 90만 원 대출이 중요해. 뭐가 일어난 거야? 신용창조 일어난 거야. 신용창조. 자, 그 다음에 B는 이 은행 예금 중 9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기고 81만 원을 대출했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9만 원 남기고 81만 원을 대출했대. 그럼 얘 또 신용창조. 박씨는 81만 원 모두 C은행에 요금을 예금을 입금했다. 그 나머지 얘를 입금했대. 자, 그러면은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떻게 되냐? 자, 100만 원을 통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가 된 거야? 100만 원에 여기에 여기까지 한 거지? 통화가 되려면 얘를 곱하면 돼? 여기에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100만 원이 얼마가 된 거야? 271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리고 신용창조만은 지금 171만 원인데 이게 통화가 더 늘어난 거지. 창조한 거는 이제 171만 원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었는데 통화가 늘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71만 원으로 들어간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그래서 100만 원 271만 원이 된 거야. 이건. 자, 그 다음에 25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와 같은 상황에서 B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자, B가 중앙은행의 화폐를 발행한 공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승수가 하락했다고 그러거든? 자, 통화승수가 하락했다니 뭐가 없었던 거야? 뭐가 없는 거? 신용창조가 없는 거지? 신용창조는 뭐로 일어나? 신용창조 뭐로 일어난다고? 대출.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늘렸는데도 통화승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자, 거꾸로 해보면, 자, 통화승수가 하락했어. 자, 통화승수가 하락했던 거는 이거 있다는 얘기는 뭐가 줄어서 그래? 요거의 이유는 대출이 줄어서 그렇지? 대출이 줄었어. 이게 신용창조가 줄었어. 신용창조가 줄어든 거고, 신용창조는 뭐하고 똑같아? 대출하고 똑같아. 대출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이 줄어든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대출이 줄어든 거. 그거 찾으면 4번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통화승수가 뭔지, 그러니까 이 통화승수라는 거는 신용창조가 반복돼야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얘가 줄었다는 얘기는 신용창조가 줄었다는 얘기고, 신용창조는 대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통화거든. 얘가 줄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물어보면 요거. 자, 줄고 얘 준 이유, 얘 준 이유, 얘 이렇게 돼. 자, 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4번이다. 26번은 자, 거기에 통화량 있지. 보는 통화가 있고, 그 다음 통화량 많은 게 누구야? 협의 통화. 그 다음에 광의 통화. LF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가 협의 통화, 나가 광의 통화, 가가 LF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가는 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겠군. 요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까지 다 포함이지. 자, 다는 금융기관의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누구지?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못 풀어. 얘는 여기 거꾸로 가나다거든. 가나다. 이 그래프에서 이런 걸 짝지 잊지 못하면 이제 못 푸는 문제. 다에 비해 가는 실물 경제, 가는 실물 경제거든. 가는 실물 경제지. 마지막 문제 나온 거. 그 다음에 3번, 4번. 나가 다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나가 다보다 높아.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이 아니라 만기 2년 미만이 포함된 거지? 그래서 이거 틀렸지. 이거 내용일치야. 내용일치인데 뭐를 해야 돼? 이거 짝짓기를 해야 돼. 짝짓어야 될 건 짝짓기를 해야 돼. 이거 문제랑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앞에 그 청약하고 승낙 나왔던 거였지?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짝짓기 문제. 자, 그 다음에 거는 아직은 이게 2014, 15 뭐 이런 애들이 쉬워서 14, 15, 16
17까지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쭉쭉 풀리는데 다음에 교재 6월 거 교재도 앞에 거부터 옛날 거부터 해가지고 좀 쉽거든. 얘들 98점 나오고 뭐 이런 거라서 그때도 너무 무시하고 풀면 안 돼요. 그때는 저기 내용식 같은 거 틀리면은 진짜로 본문 쓰게 할 거야. 자, 우리 다음 거는 자, 다음 거 혹시 궁금한 거? 우리 저 213쪽에 C 하자. 아니면 저 눈 해줄까 눈? 생각보다 쉬운데? 눈 할까? 212쪽에? 213쪽으로 할까? 우리가 10분. 여기 213쪽으로 할게요. 자, 32번. 수의 비밀에서 역설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조차. 부재를 인식하는데 인정하지 않아. 부재를 인식은 해. 그러나 인정은 하지 않아. 자,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진연시키면서 드러난다. 뭐라냐? 종결짓지 않아서. 여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종결하지 않아서 그래. 일상의 일을 종결하지 않아.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현실 도피가 아니고 주체적 선택이죠. 극복이죠. 발현이네. 이렇게 종결하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는 두 가지야. 자, 이거는 주체적 선택이면서 또 하나는 극복 의지의 발현이다. 자,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줄차례 짓지 않은 것은 작은 줄에 수놓은 것뿐인데 이게 뭐냐? 완성하지 않는 거야. 1년은 종결 짓지 않았다. 1년은 옷 만드는 걸 종결하지 않았어. 자, 이게 뭐야? 위에서 보면은 임의 부재를 인식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지. 임의 부재 인식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려는데 안 한 거지. 자, 여기도 중요해야 돼. 짓다가 누워도 짓다가 누워도 한 가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거냐? 요거는 나의 의지라는 거야.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의지.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짓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는 거야.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거 왜 그래? 부재를 인식해서 그래. 부재를 인식해서 마음이 아프고 쓰려. 그럼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내가 바느질을 하면 맑은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감정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뜻이야. 감정이 정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자, 이 옷을 만들지 않는 거는 종결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지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바느질을 하면서 자, 부재로 인한 아픔을 정화를 하고 있는 거야. 부재로 인한 아픔을 정화하고. 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보물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게. 자,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해.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고 싶어서 일부러 안 만드는 거야. 근데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이미 부자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네가 다시 오면 내가 완성하고 줄 거야. 그래.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미 올 때까지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이 옷을 짓지 않을 거고 완성하지 않을 거고 대신에 그 마음이 아플 때마다 내가 얘를 지으면서 마음을 다스릴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오면 내가 다시 얘를 완성지어서 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1번은 나의 32번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인 오랫동안 지속되었음. 왜? 손때가 묻었을 정도니까. 자, 2번은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이메일 부자의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왜 그런지 종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종결을 하지 않는 게 부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종결하면은 인정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맞아. 종결하지 않는 게 부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되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거는 이미 부재로 인한 부재를 인식해서 아픈 거고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라는 거는 자 거기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틀린 말. 4번에 맑은 노래가 나와서 마음이 듭니다. 에서 술을 넣는 과정을 통해 화자가 여기 자기정을 주치는데 맞고 5번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그렇지.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 지연이 뭐냐?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인정을 지연시키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32는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문정이 찔레인데 자, 우리 31번을 범위를 줄여볼게. 자, 명암의 대비 밝은 거 어두우면 안 나오지. 수미상관은 젤비하고 젤라랑 비슷해야 되거든. 안 나오지. 1 버려. 자연물의 인격 부여하면 자연물이 나와야 되거든. 자연물은 안 나오지. 바느질하는데 자연물 어디 나와? 틀렸고. 추상적 관념 구체적 이미지 형성하는데 어디냐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야. 내 마음이 어디로 왔어? 금실을 따라 들어갔대. 거기를 말해. 자, 근경에서 원경이라고 하면 부분에서 전체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게 안 나오지? 답이 4번인데 이 문제 생각보다 찾기 되게 어려워. 그거를 구성탱이는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자, 이제 찔레를 볼게요.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자, 여기 핵심어가 이제 그리운 가슴. 내가 찔레로 서 있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는 그리움을 가지고 서 있고 싶대. 자, B는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이 되지 않다는 거지.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그러니까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완성되지 못했는데 오늘은 찔레꽃으로 피어났대. 근데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는 A를 보면 어떤 거야? 그리운 마음으로 찔레꽃이 되고 싶다는 거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그리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랑을 해서 완전 꽃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림으로 남아있다. 그런 의미야. 자,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소망이지. 그래서 그 초록의 꽃으로, 그러니까 이 찔레꽃으로 서 있고 싶다는 소망.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게 우는 날이 많았다. 그건 뭐 사랑의 슬픔이 되겠지.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왔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안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D는 오늘은 그 아픈 묫장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도 추억이 된 거지. 자,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대. 그래서 그리운 가슴을 열어서 내가 결국 어떤 거냐 무성한 사랑으로 찔레꽃을 또 서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리움을 털어내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찔레꽃을 서 있고 싶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1번은 A에서 서 있고 싶다가 B와 D가 반복되면서 현재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 그치? 싶다 소망을 드러낸 거거든. 맞고 A의 그리움과 좀 과거 대상과 관련된 정서, 그치? 과거 대상 그리움. 자, 꿈결의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 그 꿈결이 뭐야?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번은 B는 B에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에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 B에서는 조금만 다가서서 꽃이 되었을 이름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D에서 그런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내가 사랑으로 살고 싶다고 했지. 그걸 이겨낸 거야. D에서는. 자, 4번 C에 오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의 모습. 맞겠지? 과거 사랑했던 시절의 모습이니까. 5번에 C의 말을 잃어갔다는 아픔 때문이지. D의 무성한 사람을 슬퍼하는. D의 무성한 사람은 현재잖아. 근데 C는 언제야? 과거지.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 두 개는. 이거는 과거가 현재로 인해 슬퍼한다 이렇게 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됩니다. 5번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17, 18, 19를 아니요 18, 19가 됐지 20, 21을 풀어오면 돼요. 20, 21 그리고 과제표에 맞춰가지고 해오면 되고